네,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인사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부동산 경매에 쉽고 안전하게 낙찰받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좀 더 조금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부동산 경매 쉽고 또 이 안전하게 낙찰받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그럼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간에는 일단 권리투자 경매라고 여지껏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저당권,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때요? 저당권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경매 물건 중에 1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게 근저당 등기입니다. 이 근저당 등기가 소멸 기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98%가 근저당 등기가 1순위로 나온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저당 등기, 근저당 등기, 공동 저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당 등기입니다. 저당 등기는 먼저 권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있겠죠. 등기자죠. 등기. 그러면 여기에 설정자입니다. 의무자라는 건 설정자. 결국은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하겠죠. 채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 등기를 하는 분과 거기에 설정을 해줘야 될 의무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당 등기는. 자, 이 저당 등기는 실질적으로 모든 등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동신청에 의해서 저당 등기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저당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를 다 공개를 해서 등기소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권의 기본적이죠. 이 모든 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부수적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반드시 등기할 때 필요적인 의무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 등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근저당 등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등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기죠. 실질적으로 가장 이 부분은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당 등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은행권에서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도 근저당 등기를 하면서 어떤 등기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근저당 등기의 가장 큰 장점을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부종성이 없다라는 소리죠. 부종성이라는 건 뭐예요? 근저당 등기에서 일부 변제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근저당 등기는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근저당 등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가장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는 근저당과 이 부분을 부실채권으로 이전 등기하죠. 이전 등기, 이전과 변경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경매 물건 속에서 권리에 투자한다. 그럼 권리에 부실화된 이 권리, 근저당권에 투자한다, 저당권에 투자한다, 아니면 다음에 있을 가압류권에 투자한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전부 이전이나 변경 등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PL이나 권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등기부에 나온 권리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근저당권을 그러면 등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뭘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계약이죠. 계약을 확정 전에 채권 최고위라는 건 등기가 됐을 때 채권 최고위로 근저당 등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 최고위 확정 전과 확정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제 채권 최고위 확정 전이라는 건 어때요? 이제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 등기되기 이전에 양도양수를 한다라는 것은 계약을 인수한다. 계약 인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할 수 있고, 결국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계약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정. 채권 최고이고 확정된 이유는 등기가 됐다라는 소리죠. 자, 그럴 때는 어때요? 채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의무자의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부분, 채무, 실질적으로 양호한 채무자를 대체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권리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채권은 어때요? 채권은 양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채권과 계약 부분이 확정 전과 확정 후에는 달라서 어떤 권리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럼 공동저당 부분에 대해서 공동저당 부분을 설정할 때는 각 부동산 권리를 표시하고 각 부동산 있죠. 적어도 5개 이상을 목적물을 공동 담보할 때는 공동저당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추가 담보는 뭐랄까요? 추가 담보. 추가 담보는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건데. 자, 부기 등기를 또 모르신 분들도 있죠. 1번 근저당이다. 1번 근저당. 그러면은 1번 주등기를 부기한다 해서 1-1 해서 어때요? 질권이다. 질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질권 등기를 했던 이게 바로 부기 등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해결 방법, 권리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경매할 때 어때요? 권리 투자를 해서 하면은 쉽고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 방법은 뭘까요? 자, 저당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말소 등기 이하에 있는 모든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뭘 중심으로? 저당권을 중심으로. 자, 저당권 전체를 다 이전이 가능하다. 또는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일부 이전은 실질적 계약에서는 힘들겠지만 등기 이후에 확정 이후에는 뭐 할 수 있다? 일부도 이전이 가능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 선순위로 나왔을 때 선순위는 권리의 투자에서 어때요? 이전하고 소멸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순위로 근저당권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후순위를 채권을 양도받아서 어때요? 선순위의 채권 금액을 확보한 다음에 입찰까지 아니면 배당까지 가는 이런 2개의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권리 투자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쉽고 안전한 경매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